이번 영상에서는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이가 둘 있는데 첫째가 이제 5살이고 둘째가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4개월 체크업에서 아토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지금 만 5살이 된 현재 증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아토피가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극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아이의 피부를 관리하면서 알게 된 저만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약사니까 이번 편에서는 병원이랑 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요. 다음 편에서는 생활 속에서 아토피를 관리하는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의사나 또 피부과 의사가 아닌데 이렇게 아토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병원에 가서 아이 아토피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약들이나 팁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먼저 10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의사,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의사,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라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아과 체크업이 매년 있죠. 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아과를 조금 더 자주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토피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아토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질문거리가 많아지겠죠. 또 아토피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다 상담을 해주고 약도 다 처방을 해주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의사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특히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5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어쩔 때는 1년도 안 돼서 이사를 자꾸 다녔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소아과를 5번을 바꿨어요. 소아과에 씩 비짓을 하게 되면은 담당 의사가 아닌 또 다른 의사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본 의사 선생님이 한 20명. 그런데 의사마다 정말 달랐어요. 의사마다 아토피에 대한 상담도 다르고 처방도 굉장히 달랐어요. 아토피가 좀 심해져서 결국 피부과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피부과 의사, 특히 소아 전문 피디아트릭 더머톨로지스트를 만나보라입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알러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알러지 의사도 같이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알러지 의사도 소아과 전문이 있고요. 보험에 따라서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닥터를 만나는 코페이가 적거나 또 부담이 별로 없는 이러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금전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예약도 굉장히 힘든 편이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아토피로 너무 고생을 한다 그럴 경우에 소아과 의사의 처방으로 아이의 아토피가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꼭 피부과 의사를 만나보시기를 바라요. 피부과 의사를 만나면 아이의 피부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찰을 하시고 각 피부 상태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피부라고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히 얼굴이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피부의 특징들이 좀 다른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각각 피부의 특성에 맞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두피에 생긴 아토피에는 이러한 방법을 써라, 이러한 약을 써라, 얼굴에는 어떤 약, 그리고 팔다리에는 어떤 약, 또 몸통 부분은 어떤 약.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 뒷부분, 무릎 뒷부분 이런 쪽에 아토피가 많이 생겼고 또 기저귀를 차는 부분, 그런 부분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각각 그 피부 특징별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처방도 달랐고 또 관리 방법도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알러지 닥터를 만나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알러지가 보통 같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넛 알러지랑 계란 알러지가 있는데 물론 알러지에 대한 검사는 소아과에서도 요청을 하시면 가능해요. 하지만 알러지 닥터를 만나시면은 피 검사로 알러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킨 테스트가 또 가능하죠. 또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에 알러지가 심하지 않으면 푸드 챌린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알러지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피하면 되니까 아이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고 그러면 아토피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면 꽃가루 같은 거. 저희 애는 어떤 꽃가루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폴른 포캐스트를 보고 그 꽃가루가 나오는 계절이 되면은 아이의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대처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과 의사나 알러지 닥터,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신 후에는 소아과 의사에게 꼭 이러이러한 의사를 만났다, 이런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소아과 의사에게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를 진찰을 하고 또 향후 팔로우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이에요. 스테로이드 약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방전만 받으시고 쓰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고요. 또 스테로이드 하면 일단 부작용을 걱정을 하시잖아요.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이 있는 거 맞아요. 피부가 빨개지거나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스테로이드가 몸 안으로 흡수가 돼서 먹는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스테로이드를 함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거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으셨다면 아이의 피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처방을 받으신 대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시면 아이의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가 아토피로 너무 성나 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로 일단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중요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처방 받은 대로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아토피를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사용을 미루시면 미루는 만큼 아토피가 더 확 번질 수가 있고 아토피가 한번 번지고 나면은 더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토피가 이렇게 온몸에 번지고 난 후에는 사용해야 되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양이 또 더 늘어나겠죠.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사의 처방에 맞게 약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OTC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스테로이드도 있지만 또 처방 스테로이드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나가는 스테로이드는 트라이암시놀론, 모메타존, 데소나이드, 플로우시놀론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약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써도 되나? 어린 아이들 아토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보통 6개월 이전이 많잖아요. 6개월 이전이면 뭐 신생아인데 이런 신생아들한테 이런 강한 약을 이런 독해 보이는 약을 정말 써도 되는 것인가 고민되시는 게 맞아요. 또 이런 약들을 처방을 받으시고 구글을 해보시면 이런 약들이 만 2세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덜컥 더 겁이 나죠. 우리 아이는 3개월인데 우리 아이는 6개월인데 이런 약을 2살 이상 써야 된다는 그런 약을 정말 써도 되는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어떤 약은 FDA에서 3개월 이상이 된 아이에게부터 사용을 해야 된다, 만 2세 이상부터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성인에게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의 사용 연령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가 있고 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약을 쓰는 것이 아이에게 더 베네핏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살 미만의 아기에게도 써봤더니 안전했다 이러한 결과가 있는 약들을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한 경우라면 의사를 믿고 일단 스테로이드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 OTC 1% 하이드로코리존 같은 경우는 약을 사서 보시면 그 박스에는 만 2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FDA의 레코멘드는 만 3개월 이상부터 3개월 이상의 신생아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죠. 하지만 온라인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약을 안 써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의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한 번 더 상담을 해보시고 약을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 하이드로코리존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이러한 1% 하이드로코리존인데요. 1% 말고 0.5%짜리도 나와요. 좀 농도가 묽은 거죠. 0.5%니까요. 그런데 일반 그로서리 마트에 있는 파머시에서는 찾기가 힘들고요. CVS나 월그린 파머시에는 0.5% 하이드로코리존 약이 팔아요. 만약에 1%보다 더 약한 거를 사용을 해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를 0.5%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0.5%짜리가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 1%짜리에다가 아쿠아포나 바셀린을 좀 섞어서 농도를 묽게 만든 다음에 아이 피부에 발라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드로코리존이 크림이 나오고 오인먼트가 나오는데 아토피 피부에는 오인먼트가 더 좋아요.
오인먼트가 조금 더 보습 작용이 있기 때문에 크림보다는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피부과 의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크림이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메인 성분은 아니죠. 인액티브 인그리디언트인데 그 성분이 아토피 피부가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따가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이는 이 크림 제형으로 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좀 많이 따가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꼭 이 오인먼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인먼트는 아쿠아포나 바세린 같은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성분이 더 가렵게 만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아이가 크림 형태를 사용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따가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오인먼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1% 하이드로코리존도 시중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너릭이 나와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조금 더 피부에 자극이 없는 인액티브 인그리디언트를 넣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라베에서 나온 세라베 1% 하이드로코리존 크림이나 아니면 베니크림에서 나온 베니크림 하이드로코리존 크림이 있어요. 이러한 제품들은 뭐 베니크림이나 세라비 다 보습제로 유명한 제품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조금 더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성분들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면 그런 제품들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처방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처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플로시놀론이라고 오일로 된 스테로이드예요. 저희 아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스테로이드 하면은 이렇게 크림이나 오인먼트로 나오는데 이렇게 병에 오일 형태로 들어있는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아토피가 이제 온몸에 번져서 온몸에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튜브형으로 이러한 크림이나 오인먼트로 온몸에 바르려면 사실 쉽지가 않죠. 또 오인먼트를 온몸에 바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온몸이 끈적끈적해지는 건데 아이가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 형태로 처방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디 오일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이고요. 오일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피부에 특히 전신에 바르게 될 경우에 굉장히 얇게 골고루 잘 발라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전신에 있어서 또 등이나 약간 다리나 이렇게 넓은 부위에 있어서 연고로 바르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오일 타입의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 피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이거는 펌프가 같이 들어있지 않아서 좀 덜어서 사용을 할 때 흘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테로이드 약 중에 유일하게 오일 타입으로 나오는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스테로이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토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유크리사, 프로토픽, 엘리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약들은 일반적으로 좀 코페이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픽업하실 때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보통 유아들한테,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는 유크리사랑 프로토픽을 많이 받고요. 프로토픽 같은 경우는 제너릭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유크리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제너릭이 없어서 가격대가 좀 있죠. 유크리사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구글링을 하시면 유크리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유크리사 이제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약국에서 약을 픽업하실 때 쿠폰을 같이 제출을 하시고 적용을 해달라고 하시면 조금은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토픽이나 유크리사를 비스테로이드 약이라고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아토피가 별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와 같이 사용을 해보는 스테로이드보다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스테로이드를 쓰면 아토피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중단을 하면 바로 아토피가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메인터넌스 목적으로 아토피가 더 올라오지 않도록 유크리사나 프로토픽을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유크리사는 권장인 3개월 이상인 아기들한테, 프로토픽은 만 2세 이상인 아기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지만 프로토픽도 만 2세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처방도 나가고 있어요. 유크리사를 바르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들은 줄여주고 염증을 막아주는 성분들은 조금 더 방출시켜서 아토피를 잡아주고요. 프로토픽은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 역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약이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우리 아이 피부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유크리사는 효과가 있는데 프로토픽은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게 비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대비
것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그런 약은 아니에요. 이 약들도 효과는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발랐을 때 좀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그러한 피부 반응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르다 보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유크리사보다는 프로토픽이 이러한 피부 부작용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편이고 역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이 피부가 스테로이드만으로는 관리가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비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다는데 이런 연고는 우리 아이 피부에 맞을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 아토피에 먹는 약이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은 아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이나 얼던케어 또 갑자기 또 소아과를 방문을 했을 때 먹는 약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먹는 스테로이드가 나오고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염증이 같이 생겼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피부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계속 아이가 먹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먹는 약들이 급한 불을 끄는 역할로 먹는 거게 되니까 피부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는 처방받은 대로 약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밤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가려워서 이번에는 크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을 때 피해야 될 약 성분이 오히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 아이들 면역력을 높여줘야 된다. 아토피에 좋다는 거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아직은 치료제는 아니고 막상 그 약을 들고 집에